네, 이 미방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전략 상임위로 꼽히는 곳이죠. 여론에 큰 영향 미치는 방송, 인터넷 포털, 정책들 다 다루는 중요한 곳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은 서울의대 졸업하시고 네. 대한의사협회장 하시고 네. 그런데 미방위원장 하셨다니까 좀 그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17대 국회 때 그때는 이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네. 그 간사로 또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우리 사회 이 발전을 위한 산업 중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미래 먹거리 이런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예. 또 방송이 끼치는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우리 통신이 이제 우리 수도와 전기처럼 또 우리 공기처럼 이제 우리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수단으로 되는 데 있어서 예. 통신료의 어떤 국민 부담을 줄이는 문제 등이라든가 관심이 평소에 많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해서 예.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안을 꾸준히 좀 들여다 보실 공부를 하셨군요. 네, 좀 그런 편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지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또 여야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또 맞부딪히고 있고요. 내년 특히 대선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상임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상임위가 19대 때도 또 특히 전반기 또 괜히 이제 여러 가지 여야 정쟁 때문에 법안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임위 이제 운영을 한 달 정도 이렇게 해 보니까 네. 이제 여야 간의 아주 첨예한 접점 사안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같이 또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쟁점 현안들은 쟁점대로 우리가 여야가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네. 또 쟁점이 없는 그런 법 개정 사안이라든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우리 4차 산업혁명 또 이 타이밍이 또 중요하지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미래 먹거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합심해서 좀 우선 처리 네. 해나가면서 아주 우수한 또 모범적인 상임위로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투 트랙으로 쟁점은 쟁점대로 무쟁점은 무쟁점대로 서로 이게 상생하는 그런 여야 간의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서 예. 일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여야 간사들은 어느 분들이시죠?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박대출 재선 의원이 네, 맡으시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또 재선 의원이 맡게 되시고 또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김경진 의원께서 이렇게 세 분이 맡게 됐습니다. 네. 좀 잘 호흡이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호흡이 잘 맞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소위 구성에서도 서로 또 한 발씩 또 양보하면서 또 협의해서 이게 어제 소위 구성안을 통과시켰고 네. 저는 예상컨대 이 3당 간사들께서 워낙 좀 합리적인 분들이라 예. 잘 상임위가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현안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송통신업계 최대 현안이 SKT하고 CJ헬로비전의 그 합병 문제지 않습니까? SKT는 IPTV고 CJ헬로비전은 케이블 TV SO지만은 이게 사실 시장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합치려고 하니까 공룡이다라고 해서 다른 업체들은 반발했었고 오랫동안 끌다가 불허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안을? 저는 이런 문제들은 우선 이제 단순화 시켜 보면은 네. 이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장에 거대 공룡 독과점이 우려되는 거대 공룡의 출현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고요. 또 그것이 또 케이블 산업이라든가 이런 업계에는 또 하나의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재편의 문제 또 그분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들 이런 것이 결국은 그러면 독과점이 걱정이다 하면은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와 제도 방안이 반드시 문제 제기가 되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합병에서 또 합병이 안 될 경우 얘는 이제 결국 케이블 방송 산업에 대한
그것이 상당히 요새 뭐 많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정부에서 유료 방송 전체에 대한 그 종합 발전 계획을 뭐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또 이것이 이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에 따라서 저는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뭐 거의 뭐 이렇게 불허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뭐 결론이 거의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저도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뭐 공정위에서 그런 독과점이라든가 그 또 이번에 또 불허 방향으로 돼가는 그런 공정위 입장에 대해서 뭐 그 사업자 측에서 안 그렇다는 그런 어떤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또 정식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놓고 또 시간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불허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볼 그렇죠. 필요가 있다고 독과점에 보시는군요. 대한 우려, 그 거대 공룡이 그 사업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을 때 다른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작용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겠느냐. 그게 결국은 핵심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여야 의원들도 좀 비슷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글쎄, 뭐 이 문제 가지고 뭐 여야 의원들끼리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2차례 회의가 있었죠. 뭐 업무 보고 받고 또 어제는 이제 결산 이제 뭐 상정을 위한 상임위가 열렸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얘기는 안 나눴습니다. 각자 여야의 입장이 갈라지기보다는 뭐 각자 의원 개개인의 그런 입장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그 검찰에서 고발 사건이니까 KBS의 그 세월호 의혹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이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어제 저희 그 상임위에서 그 야당 의원께서 이제 그 녹취된 그 내용을 전체를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틀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어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떠도는 소문으로 또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개입했다. 그럼 아마 청와대에서 홍보석이 전화를 그 방송사 국장한테 했으면 뭔가 좀 개입이 아니겠느냐, 뭔가 언론 통제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것만 보면,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세월호 그 당시에 참사 당시에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게 이제 잘못 좀 보도됐다고 생각하는 팩트와 다른 뭐 4월 그때가 22일인가 1일인가 기억하고 4월 30일 날 이렇게 2번 전화를 했대는데, 근데 그 이제 구조 그 현장에서 이제 민간 그 구조대와 또 해군, 해경 이런 이제 어디가 먼저 들어가느냐. 근데 실제는 그 도착 순서대로 이제 들어간 것이지. 그게 왜 해경이 뭐 민간 그 구조대보다 그걸 뭐 해군이 들어가는 걸 막고 늦추고 뭐 해경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 식으로 이제 보도되는데, 그 이정현 홍보수석의 그 이야기는 그 내용이 녹취 내용은 이런 어떤 참사에 이걸 수습을 하는 게 지금 최급선무인데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생기는 국민들의 혼란 또 책임 소재. 근데 이게 며칠 좀 지나고 수습을 하고서 깔려면 까고 뭐 하려면 뭐 하고 이렇게 좀 거친 언사로 거치다는 게 이제 어떤 좀 그 절박한 그런 걸로 해서 제가 볼 때 오히려 공영방송이 오히려 그런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참 어려운 그런 참사, 큰 대형 사고의 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는 국정 운영의 어떤 그런 한 좀 책임의 일부 맡은 그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그런 거를 언론에 이 팩트와 다른 사실이 보도된다고 할 때 그걸 절절히 어떤 호소하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이 꼭 을 같고 KBS 보도국장이 갑 같은 이 통사정하는 뭐 그런 모습에서 봐서 어떤 그 위압감이나 어떤 무슨 압력 같이 느껴지는 또 그런 내용, 그것도 좀 별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어제 녹취를 전문을 본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니냐. 너무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을 테고요. 다른 입장에서 들었을 테고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일같이 얘기를 하는 것, 부탁을 하는 것 같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인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니까 지배 구조가 그러니까 사실 그걸 그냥 부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반론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대선 때 공영방송사 지배 구조 개선 문제를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참에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그 방송 공영방송 지배 구조가 김대중 정부 때 그렇게 그때 다 짜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거치고 또 이명박 정부 거쳐서 똑같이 내려온 거죠, 사실은. 예. 그런 것이 어느 정권에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제 그것이 바꾼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뭐 박근혜 정부에서 바로 그렇게 야당이 이야기하듯이 지배 구조가 불공평하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내려왔거든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또 대선 앞두고 이게 한치의 어떤 서로 서로의 속이 서로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송 공영방송의 어떤 공익성 본래 그 추구하는 또 존립 근거가 되는 공영 또 공익성 이런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어떤 정권 편향적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그것을 이슈화하고 한다면 오히려 뭐 자신들이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더 유리하다. 정권이 방송을 진짜 장악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나가고 또 대선 국면의 선거에 유리하게 이것을 조작하고 어떻게 압력을 넣고 한다는 거. 아니 이런 식이라면은 오히려 더 야당이 집권하는데 더 이걸 유리하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는 오히려 실제적인 그 공익성에 대한 공영방송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 평가와 거기에 대한 야당에서는 거기에 잘못됐으면 그런 거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 현안들 쭉 말씀하시고 그 미방이 맡으시게 된 계기 말씀하시면서 통신료 인하 문제를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들한테 아주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걸 궁금했습니다. 우선 그 통신료의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문제는 첫째는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통신료 기본료 인하 문제 그게 있겠고 또 유통 구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또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제 그 부담을 낮춰주는 문제도 있고요. 또 요금제, 인가제, 이제 현재는 이제 인가제죠. 인가제를 이제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통신사에서 이제 그런 인프라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투자비가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갔을 텐데 이제는 막대한 통신료 수입도 있고 그러면 이제 와서는 이 기본료라는 것은 인하를 하거나 또는 뭐 폐지할 수 있다면 폐지까지도 고려해보는 보다 전향적인 그런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요금 인가제는 6월 4일 날, 6월 14일 날 국무회의에서 그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무회의 통과돼서 아마 좀 있으면 아마 국회로 정부 발의로 넘어올 텐데 그 요금 인가제 폐지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금을 이제 인가를 받는 그것을 폐지할 때는 과연 그것이 통신업체 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덜 주는 통신료 인하의 효과를 가져오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오히려 인가제가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서 요금이 높아진다. 그런 아마 부작용이 생기고 잘못된다면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순한 질문인데요. 대한의사협회장 지내셨고 이제 중진 의원,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되셨는데 의료가 더 어렵습니까? 정치가 더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근데 의료는 이제 어떤 지식과 또 이제 실제 해본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건 이제 새로운 돌발 변수들이 많고 많은 사람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 더 어렵고 더 노력해야 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장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